결과 위주로 나열식으로 여러 개 적는 학생부가 평가받기에 제일 안 좋은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가서 쓸 때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파인만 입시 컨설팅의 최재환 입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말 이후 학생부 마무리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기평가서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제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수행평가, 실수하는 법, 이렇게 작성해라. 이렇게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활동했던 모든 것들, 학교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평가서를 잘 쓰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교과 세특을 적을 때 결국 어떤 걸 기반으로 적겠어요? 자기 평가서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적게 마련입니다. 자기 평가서라는 게 아마 2, 3학년 친구들은 이미 이전에 이제 작성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할 것이고요. 지금 1학년 학생들 친구는 아마 이제 올해 지금 아마 처음 받아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과제를 준비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무엇이었냐, 배운 지식을 활용한 경험이 있냐,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보인 활동이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 같은 식으로 이제 물어보죠.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는 그냥 학생부에 넣었으면 하는 말 좀 써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보고 내가 참고해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 선생님이 요 내용을 적은 거를 보고 내가 세특에 무엇을 적어야겠다라고 하는 참고 자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적을 때 핵심, 요점이 뭐냐?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해요. 필요한 말만 간단히.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자기 평가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말이죠. 그 다음, 간단히예요. 이거를 필요 없는 내용,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길게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거를 충분히 내가 했던 거를 이것 됐어요, 저것 됐어요, 저것 됐어요 막 나열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과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어요. 굉장히 짧은 분량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 학생에 대한 걸 뭐를 적어줘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거저거 쓸데없는 말, 아니면 자기가 했던 걸 놓칠까봐 모든 활동을 다 적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선생님이 취사 선택을 하고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사 선택이 뭐가 엉뚱하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인 거예요. 줄줄줄줄 길게 쓴 거를 세특에 들어가도록 요약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적어야 되는 게 일단 핵심입니다. 간단히, 그리고 필요한 말만. 그러면 자, 뭐가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냐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의 평가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학의 평가 기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세특을 적는데 가장 참고하기 좋은 자료, 가장 훌륭한 자료가 무엇이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인재상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가 우리 평가 기준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명확하게 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 서울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학업 능력이 누가 우수하냐? 주도적인 학업 습관이 있어야 된다. 주도적인 학업 습관. 그다음에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우선 학생이다. 많은 지식을 보유한 것보다는 필요한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이다. 이런 식의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갖춘 학생들, 이런 활동을 한 학생들이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평가서 기록 관점에서 결국 어떤 게 적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과정 중심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자기평가서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도적이어야 되고 과정이 우수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면 자기평가서에 적혀야 되는 거는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한 경험을 과정 중심으로 적어라, 인 겁니다. 이게 적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게요. 앞에서 제가 초창기 때 학생부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자, 학생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학교 공통활동, 개인의 노력, 교사의 관찰과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했던 내용이랑 이걸 다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먼저 학교 공통활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무슨 활동에서 그 다음 개인의 노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활동이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거나 문제 해결한 경험. 여기서는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만 나왔지만, 여기서 쓸 수 있는 이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은 지적 호기심을 해결했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한 경험을 과정 중심으로 적어라, 인 거예요. 과정 중심으로 적어라, 인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자기평가서에서 조금 이제 적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사의 관찰과 평가까지 내가 적으면 안 돼요.
이런 점에서 우수함이 돋보였음. 이런 거 내가 적으면 안 되죠. 이건 선생님이 적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적은 내용을 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이제 자신의 평가를 같이 적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제일 처음 영상이 뭐였냐면요, 과정이었어요. 오늘은 우수한 학생부의 조건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학생부를 보다 보면 학생부에서 유독 가장 빈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정입니다. 제일 첫 영상이 과정이었어요. 학생부에 가장 들어가야 되는 형식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과정이라는 거는 뭐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 얘기했냐라고 보면 동기, 목적, 행동, 결과, 깨달음, 필요하면 후속 조치, 요런 프로세스, 요런 항목이 적혀야 되는 게 과정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가서에서 요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개, 그러니까 중요한 거 두 개 뽑으면 뭐예요? 동기, 그 다음에 깨달음,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도록 적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자기 평가서 내용 한번 볼게요. 주제를 선정한 이유 무엇일까요? 이거 뭐 적으라는 거예요? 동기 적으라는 얘기죠. 과제를 준비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 뭐 적으라는 거예요? 깨달은 바 적으라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뭔가요? 내가 모르는 거 활동 있어? 적어. 근데 어떻게 적어야 돼? 과정 중심으로. 동기, 행동, 결과, 깨달음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활용한 경험이 있나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적 호기심이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나? 이런 거 얘기하라는 거죠. 호기심 보인 거 바로 아래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자기 평가서에 물은 내용 자체가 이미 과정 중심으로 적힐 수 있도록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적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기로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죠. 지적 호기심이거나 문제 해결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세특을 적어야 돼요. 자기 평가서를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미 자기 평가서를 적는 시점이 됐을 때는 수행 평가나 뭐 세특 과제나 발표나 뭐가 됐든 간에 이미 했죠. 한 거예요. 그럼 그 한 활동을 요 동기랑 깨달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해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기 평가서 적을 때. 왜냐, 그게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제가 모두 했어요, 모두 했어요, 모두 했어요, 모두 했어요, 모두 했어요. 선생님 저 이런 거 한 거 놓치지 마세요. 모두 했어요. 이게 다 적어. 그럼 뭐만 적는 거예요? 결과 위주로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었어요? 나열식으로 적은 거예요. 결과 위주로 나열식으로 여러 개 적는 학생부가 평가받기에 제일 안 좋은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가서 쓸 때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좋은 활동들 한두 개 정도를 정해서 이거를 충실하게 적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 뭐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동기, 깨달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구성해 봅시다. 내가 이미 한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건 뭐예요? 애초에 활동을 할 때 잘하라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미 자기 평가서 적는 시점이 되면 이미 그거는 지나갔어. 이미 했잖아. 그쵸? 그러면 이미 한 활동을 최대한 잘해 보이게끔 재구성해야 돼. 그러면 보통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자기 관심사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이제 수행평가에서 뭐 관심 주제에 대해서 뭐 발표해라 라고 해서 뭐 세포 예정사 혹은 뭐 세포 자문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키워드를 하나 가져왔어, 이 친구가. 그래서 조사 발표했어요. 일단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활동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자기 평가서를 적으려면, 아니면 이제 학생부에 잘 적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일단 과정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세포 예정사라는 개념을 본인은 왜 했어요?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어디서 찾은 거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적을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교 교육 과정이랑 자기 호기심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랑 연결을 해서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1단계에서 먼저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끔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세포 주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세포 주기가 있잖아요. 계속 막 분열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분열을 안 하거나 아니면 얘가 스스로 막 세포를 죽여.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희한해. 그래서 세포 예정사라는 개념을 접하고 이를 더 잘 알아보고자, 그 다음에 뭔가 서적을 참고하거나 뭔가 참고했겠죠. 이런 걸 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 발표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제일 간단한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만 쓰면 어떻게 돼요? 내용도 추상적이고, 물론 이제 프로세스는 있지만 내용도 추상적이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나쁘지는 않은데 다른 학생들보다, 안 한 학생들보다 좋기는 하지만 우수한 학생부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를 더 잘 알아보고자 같은 포인트가 뭘 더 잘 알아보고자 했어?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로 이렇게 간단하게 항목별로 만들어 본 다음에 과정이 드러나게, 과정이 들어가는 항목을 다 내가 구성을 해본 다음에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자세히 만들 수 있지? 이걸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친구가 세포주기 단원을 배우면서
세포 자멸사 예정사라는 개념을 접했어. 세포가 그냥 자살하듯이 죽는 거야. 분열을 안 하고 어느 시점에 돼서. 그러면서 얘가 이제 궁금한 포인트를 찾는 거죠. 암이라는 게 왜 생길까라고 하면 암이라는 질병은 뭐예요? 세포가 계속 무한 분열하면서 해서 생기는 질병인 거예요. 우리가 세포가 하나가 생기면 그게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점이 되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리고 다시 생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더 분열을 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 분열하면 우리가 막 몸이 이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분열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멈추는데 암은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무한 분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세포의 무한 분열로 인한 암 발생 혹은 암 치료와 세포 자멸사랑 뭔가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암 치료하는데 세포 자멸사 개념을 도입을 하면 얘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스스로 자살하듯이 죽듯이 만들면 암 치료랑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의문을 느껴.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기를 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책을 읽고 로버트 와인버거의 세포의 반란 같은 책을 읽고 나서 실제로 에이포프토시스가 세포의 생사와 관련이 있고 암세포의 무한 분열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앞에보다 조금 구체적이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게 됐다.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으면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이후에 얘가 뭘 생각했냐? 그러면 에이포프토시스가 발생하는 경로를, 세포 자멸사가 발생하는 경로를 공부한 다음에 암세포가 무한분열한다는 거는 이걸 회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한분열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회피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이를 활용한 암 치료 방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 결과는 뭐예요? 앞에서는 지적 호기심을 해결한 거고 여기 나온 결과는 본인이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등학생이 암 치료 방법을 제안할 수 있나요? 이거를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제안할 수는 있죠. 제안할 수 있어요. 이거를 실제 치료 방법으로 도입될 정도 수준으로 제안할 수 있냐? 그거는 못하죠. 그럼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제안할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걸 고등학생이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이 이거를 실제 현실화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라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 수준에서 그 논리에 합당한 걸 제안해 보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보는 거는 이 친구가 이 시점에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봤는가, 본인이 시도를 해 봤는가, 안 해 봤는가. 시도해 봤는데 그 수준이 고등학생 수준에서 훌륭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뭔가 대학병원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 다음에 교사평가가 들어가면 이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이후 세포 예정사 자멸사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 이런 식으로 후속 조치까지 이 교과서 특히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걸 내가 해보겠다 포부를 적어. 그 다음 학년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돼요? 요 내용을 이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학생부가 계속 심화되는 형태로 후속 활동하는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요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해서 지금에 있던 키워드들을 재구성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 내용들을 막 이거저거 막 얘기를 했는데,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포인트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내가 이미 한 활동에 대한 것들을 잘 계속 고민을 해보셔서 이 맥락들을 풍부하게 계속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져갔을 때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너 왜 이런 거 해왔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했던 거를 더 계속 잘 만들어 오려고 만들어 오면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세요. 더 적어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계속 요 부분들을 노력을 해서 학생부 내용을 조금 적는 방식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평가서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봤는데요. 앞에서 했던 수행평가 작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학생부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